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문법풀이 전략서 OT 들어갈게요. 자, 이 수업은 뭐냐면요. 제목을 잘 보세요. 문법풀이 전략서예요. 이 강좌의 방점은 전략이에요. 문법이 아닙니다. 문법을 푸는 전략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인터넷 보시는 분들 반드시 기본 문법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꼭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제 이름 빼먹었군요. 자, 인터넷 보신 분, 제 이름은 심우철입니다. 끝. 이 수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의 한 수다. 졸라 재수없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들었지만 신의 한 수예요. 이런 수업은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럼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가 좀 독특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먼저 우리 이 생각을 해봅시다. 참고로 인터넷 보시는 분들 여기 현장 학생은 좀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반에서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자, 문법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법은 항상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문법을, 물론 내 문제를 다 틀린 친구는 일단 문법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가 많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법을 공부를 해도 틀리는 게 있죠. 그럼 이 친구들이 틀리는 건 잘 보시면요. 틀려. 해설을 보면 알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또 문제를 풀어? 또 틀려. 해설을 보면 알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문제를 틀려서 해설을 보니까 아는 문법이야? 이건 내가 문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아는 거지. 아니, 알잖아. 알잖아요. 아는 문법이야. 근데 틀려.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 내가 틀렸어. 나 이거 처음 본 문법이야. 그럼 그 문법을 공부하면 되죠. 알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 해결이 되죠. 문제는 아는 문법이야. 근데 틀려. 그거는 다시 그 문법을 본다고 맞춘다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인트를 몰라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냥 운명에 맡기는 식이야. 봐서 운이 좋게 눈에 띄면 맞추고. 맞죠? 그렇잖아. 모르면 틀리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물론 보이는 게 조금씩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죠. 틀리죠. 해설 보면 알죠. 다시 풀면 틀리죠. 해설 보면 알죠. 이 지랄을 시험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실 게 이런 친구들은요. 문법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죠. 전략이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여기 있죠. 일명 문알못. 문법풀이 전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풀이법이에요. 이게 그냥 다 봐. 뭔지 모르. Set me thinking. 투부정사인가? ing인가? 이지랄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다가 뭐 when someone turn on the light. on인가? by인가? with인가? 이지랄하고 있고. right 앞에는 더가 맞나? 그러니까 정말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여기서 좋은 이야기 하나. 나 원래 중요한 이야기는 OT에서 안 하거든요. 왜냐면 OT는 오픈되니까. 근데 그냥 해드릴게요. 하나 포인트. 진짜로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공부를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명사, 관사, 전치사, 대명사. 왠지 아세요? 명사는 나올 게 한정돼 있어요. 공부 좀 하신 분들 아니야. 명사에서 나올 것들 뭐가 있어요? 뭐 캐틀형, 그죠? 이해돼요? 뭐 퍼니처형, 폴리스형. 이해됩니까? 제가 패밀리형 했나요? 패밀리형. 그 다음에 뭐 학문.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 뭐 피나미논이냐 피나미나냐.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라이트에 더가 오나 어가 오나 이런 걸 물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생각보다 명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면 주어랑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명사 많이 나오면 전명구 나와도 어째 전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명사 많이 나오죠.
관사 많이 나오죠. 관사도 딱 나올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전치사도 졸라 많지만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어요. during이냐, while이냐, for냐랄지, beside냐, besides라냐 할지, 그렇죠? until이냐, by랄지 정말 하나 특이하게 나오면 특정한 날짜에 on이냐 뭐냐 이 정도 말고는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실제로 정말 많은 게 제껴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문법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건 동사 쪽의 포인트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최소한 포인트가 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는 좀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너 명사에 대해서 나올 게 뭐야? 그러면 쭉쭉쭉쭉쭉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묻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문법을 풀어야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가셔야 돼요. 하나는요, 어휘적인 접근이요. 또 하나는요, 시스템적인 접근이요. 어휘적인 접근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이런 건 알잖아요. 스탑이 나오면 뒤에 뭐 나와요? 투부정사냐 ing. 이건 알죠. 이런 접근들이 필요해요. 어보이드면. 어보이드는 뒤에 ing가 오죠. 이게 나오면 이게 자 문장 맨 앞에 나왔어. 이건 알겠죠? 이건 알죠? 뭐요? 하들리니까 뒤에 도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when이나 before. 그죠? 하들리는 뒤에 when이나 before 나와야죠? 그럼 포인트가 세 개예요. when이나 before. 여기 도치, 시제. 이렇게 접근이 돼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장 중간에 하들리가 나오면요. 안 되잖아. 뭐요? 먼저 어순. 빈도부사니까. 두 번째 낫의 위치. 낫이 있냐 없냐. 하들리에 낫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틀리죠. 세 번째 하드냐 하들리냐. 그러니까 봐보세요. 다 알죠? 문법에서 했잖아. 뭐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죠 머릿속에. 어휘적 접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책이 처음에 보시면 그게 그거예요. 어휘적으로 정리가 돼 있죠?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휘적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볼게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잡아요. 딱 봤을 때 보이죠? 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잖아. 그러면 뒤에 이거 뭐죠? 틀렸구나. 이건 누구나 잡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걸 왜 고민하냐고. 이 명사는 물어볼 게 없는 명사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명사를 명확하면 이쪽은 고민을 안 해도 되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포인트가 딱딱 보이잖아요. 이런 걸 왜 고민하냐고. 어쨌든 메이크죠? 이게 어휘예요. 이건 쉽죠? 두 번째 거. 뭐죠? 그렇죠. 메이크죠. 메이크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돼야 돼요. 봐보세요. 메이크 하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메이크의 문법 포인트 몇 가지? 그러니까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사역동사 이건 되게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지금은 맞히지. 왜? 이게 두 번인가 세 번 나왔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메이크는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역동사, 두 번째는 가목증목, 세 번째는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를 잘 물어요.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문법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국사로 따지면 통사적으로 정리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휘적으로 정리가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잘 보실게요. 이게 나왔으면 한 번 정도. 그러면 자 메이크가 나왔죠. 형용사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시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봐보세요. make 다음에 자 형용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냥 뭐랄까, they made possible the mass destruction of the earth라고 할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가요? 여기 이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호로서 도치예요. 이거 나올 수 있죠. 엿먹으라고. 요걸 했으니까 이제 항상 문제는 많이 나온 것은 하나 뒤틀죠. 그래서 엿먹으라고 딱 내면 또 여러분들이 우와 엿이다고 먹어요. 엿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메이크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이건 가목지목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 그냥 명사가 나오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전략이 필요한 거야. 아니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문법에서 가목지목 배우잖아요. 목적어 목적보호 도치도 아마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거랑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는 좀 다르죠. 그 접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를 더 가볼까요? 자, 여기는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보이는 사람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뭐가 틀렸죠? 에세사의 베러가 틀렸죠.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였을걸요? 아니 나는 이거 나오면 졸라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 틀리면? 왜? 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as 사이에 원급이 나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문법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as나 뭐나 er이나 then이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혼용중복. 혼용중복이란 건 뭐냐? 여기 뭐가 나왔는데 s가 나와요. 오케이? s가 나왔는데 혼용, 중복이 나와요. er이 나와요. 중복. 더 심한 거는 then인데 여기다 또 er를 줘요. 이해돼요? 그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이게 나왔을 때는 두 비교되는 대상의 급이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여기인데 보세요. 보세요. less than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those of나 that of를 주면 쉬워요. 이거는. 그렇잖아. 왜? 아 이거는 수의 일치를 묻겠구나. 얘가 받는 게 단수네. 틀렸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줬잖아. 그냥 이렇게 줘버렸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르는 문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틀리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째요? 틀리죠? 해설 보면 당연히 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휘적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법을 볼 때는 어휘적인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잠깐 볼까요? 자, 이건 물론 이시 틀렸다고 하는데 설령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어휘적인 건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뭘 봐야 돼 이제?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동사는 뭐를 따져요, 여러분들? 예? 수의 일치 또 시제 또 태 능수동 또 끝이에요? 뭐 가정법은 안 해요? 조동사 시제까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언제 시제 따지고 있어? 여러분들 동사의 수의 일치 능수동은 따져야 돼요. 시제까지 따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수의 일치, 능수동, 시제, 가정법, 조동사인데 사실 가정법, 조동사는 이미 조건이 붙죠. if가 나온달지, should, could, might가 나온달지. 조동사도 조동사가 일단 나와주죠. 그러니까 크게는 수의 일치, 능수동, 시제인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시제도 굳이 제가 말하는 조건으로만 가면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쉬워지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문법풀이 전략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법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뭐 여기를 SS인데 여기 이하로 오면 안 되죠. 그랬는데 왜요? 이러면 이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 친구는 다시 기본 문법을 배우도록 하시고 알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순서예요. 어휘적인 거 먼저 보시고요.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나오면 이것부터 보는 거고요. 동사 보는 거고요.
준동사 보는 거고요. 엔도와 나오면 병력 구조 보는 거고 갈수록 많아지죠. 근데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고도 없으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도 따져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어휘적인 부분이라고. 패밀리형도 어휘적이죠. 어드바이스 나오면 이건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있는 명사냐를 따져야죠. 그건 어휘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안 틀리지. 그래야 이걸 딱 볼 때 보이는 거죠. 뭘 내가 따져야 될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건 따질 게 없어. 이런 거는 우리가 아는 그 명사가 아니잖아. 우리가 외웠던 명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따질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동사 여기 is죠. 뭐 따져요? 수의 일치는 따져야지. 수동까지는 안 따져도 되죠. 뭐 less valid인가 뭐 valid는 평형사로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 자 요거죠. 그 전에 어휘적인 건 less than이었고 혼용 중복 안 됐죠. 그럼 이 두 개의 급이 같은지를 봐야죠. 그럼 여기는 잘 봐보세요. 따질 게 없죠. 이거 뭐 따질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딱 따질 건 less than을 통해서 급 동사의 수일치. 혹시 여기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is valid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런 포인트가 없으니까 더가 있어야 되나? 뭐 이러고 뭐 이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저한테서 제대로 배우고 나면요 우리가 원래 문법은 틀린 걸 고르는 거죠. 그렇잖아. 물론 이렇죠. 다음 문장 중 맞는 것을 골라라 해서 1번이 답이야. 그렇다고 해서 에이 1번 확실하네 넘어가자 이러지 않잖아. 사실 잘 보면 그렇죠? 2, 3, 4번에서 틀린 걸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거의 95% 이상은 아 이건 맞네 확신이 들어요. 그 정도는 가야지 문법이 빨라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이 문법풀이 전략서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어휘로 접근하는 문법풀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나눴어요. 중요도 순으로. 그래서 앞에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 빈출어휘. 여기도 다시 이 안에서 또 중요도 순으로 가급적 편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그게 달라요. 작년하고 문법풀이 전략서 비슷한데 작년에는 여기를 그냥 알파벳 순으로 갔거든요. 노래는 바꿔버렸어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문법풀이는 뒤에 이것도 이제 작년에는 없던 건데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스템으로 풀어가는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핵심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는 실전 문제고요. 실전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 천재든 이런 데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강좌는 60분으로 한 20강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우리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재 14페이지부터 해서 최고 빈출 어휘가 있죠. 요게 끝나는 지점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82페이지 보시면 특히 기출 가지고서 기출 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단문들이 쭉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 문제를 많이는 안 넣어놨고 조금 넣어놨고요. 특히 맨 뒤쪽에 보면 알파벳 순으로 다시 색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 참 책이 정성이 가득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소와 관련해서 뭘 내가 찾아야 되는지 좀 헷갈리네 하시면 뒤에 색인에서 소를 찾으시면 소는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1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문법책은 단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단권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수강후기가 있네. 자, 이 친구가 점수가 국가직 최종 합격했던 친구인데 쑥스럽네요. 제가 읽는 게. 신무철 교수님의 어휘적 접근 방법과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공부해보니 문법의 모든 문제의 모든 단어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걸 깨달게 됐습니다. 갈게요.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맞았다가 90점 맞아가지고 최종 합격한 친구인데, 오케이? 그래도 교수님 가중에 알려주는 방법처럼 옆에 내용을 가린 후에 단어만 보고 몇 가지 유추해낼 수 있는지를 계속 되뇌어보는 방식으로 반복을 했대요.
우리가 단어적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몇 가지, 포인트 몇 가지,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특히 빈출은 최고 빈출. 거기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문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집니다. 알았죠? 요거는 여러분들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제 강의 철학이에요.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90점을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만점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점을 향해서 가셔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50점이 80점 되기가 쉽지 90점이 만점 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왜냐면 퍼펙트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현장 학생들은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일단 만점을 맞으시려면요. 문법이 확실해져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험이 독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요. 독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독해에서는 한두 개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어휘도 약간 우리의 참 저도 그래요. 저도 복화 익스트림이 있지만 거기에 100% 다 나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워낙 그것도 이상한 단어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어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 텐데.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휘 이디엄하고 독해에서 내가 한두 개 정도는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법은 사실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90점으로 가기가 쉬워요. 90점 이상을 맞으려면 오히려 문법이 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강에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